네, 페이지 52쪽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청약, 이제 청약이란 먼저 교재에도 있지만 교재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험 위주로요. 네, 먼저 청약이라는 것부터 보시면은 일단 청약. 청약은요, 첫 번째 키워드로 보신다면은 일단은 거래 제의예요. 거래 제의. 거래 제의.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거래일 수도 있고 구매하고자 하는 거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애플이 뭐 영업을 할까요? 광고만 하지 애플이 영업하진 않죠, 실제로. 그래서 일단 청약이라는 거는 거래 제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요, 거래 제의는 거래 제의인데 흔히 말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래 제의예요. 효력이, 법적 효력 존재.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거래제입니다.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거래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청약이라는 건 이제 셀러가 바이어에게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러가 바이어한테 합니다. 셀러가 바이어한테 거래 제의를 하는 거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교재 기준으로 그렇게 반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이다. 이것만 가볍게 밑줄해 주시고요. 밑에 반괄호 2번에 청약의 종류라고 해서 양괄호 1번에 청약의 주체 기준에 매도 청약, 매수 청약이라고 있는데 이거 X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청약의 확정력 기준을 보려고 하는데요. 청약의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청약의 종류를 보시면요. 종류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확정 청약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 청약. 확정 청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확정 청약이 아닌 청약을 뭐라 그럴까요? 확정 청약이 아닌 청약은 아니 불자 써가지고 불확정 청약이라고 있겠죠? 불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이 있겠습니다. 불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 그럼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시험 문제는 얘가 바로 나옵니다. 확정 청약은요, 먼저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품수가 쓸게요. 품수가를 품수가를 명시한다. 품수가. 품은 뭐죠? 물품. 수는요, 수량. 가는요, 가격. 물품, 수량, 가격. 을 명시. 그럼 반대로 불확정 청약은요, 물품, 수량, 가격 따위를요 명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격이나 수량을 명시하지 않아요. 특히 가격, 수량 따위를 잘 명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적이 아니란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을 명시해. 유효기간. 이 청약은 언제까지입니다. 유효기간 명시. 그럼 반대로 불확정 청약은 유효기간 명시해야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죠. 유효기간 없다. 유효기간 없어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또 어떤 표시가 있냐면요. 확정적이라는 표시. 확정적 문구 표시가 돼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 irrevocable,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취소불능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럼 반대로 불확정 청약은요, 요런 거 문구 표시 없음, 취소불능이라는 표시 없음,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확정 청약에 대한 개념이 먼저 딱 잡히시면요, 그와는 다 반대되는 개념이 불확정 청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 네, 큰 문제 없죠. 일단 이게 종류가 크게 두 가지고요. 참고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 더 있습니다. 네. 두 개 더 있습니다. 바로 3번 먼저 볼게요. 3번.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3번은 언급하기 전에 별표를 3개를 먼저 하고 갈게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별표 하고 갈게요. 예, 교재 52쪽 하단에 청약의 확정력 기준에 1번 확정 청약, 2번에 자유청약 있죠? 네, 요 불확정 청약을 자유청약이라고도 불러요. 자유청약. 네. 자유청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동그란 3번입니다. 여기도 3번이라고 명명했죠? 반대청약. 반대청약입니다. 물론 아직 영어는 접근 안 할게요. 카운터 오퍼라고는 하는데 아직 뭐 영어로는 한글이 먼저니까 반대청약입니다. 반대청약 내용이 있죠. 뭐 원청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청약으로 원청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반대청약이 새로운 청약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말 길어요. 제가 정리하게 간단하게 반대청약이라는 건요. 네. 반대청약 이렇게만 적어주실게요. 수출자, 셀러의 청약에 대해 셀러의 청약에 대해 바이어가 셀러의 청약에 대해 바이어가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승낙을 의도하고 있지만 부가 조건을 제시한 청약이에요. 부가 조건을 제시한 청약.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청약, 거래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yes, 1, 2, 3번 yes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1, 2, 3번 yes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1, 2, 3번 중에 3번은 이런 거예요. 바이어가 3번 조항은 조금 바꿔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 괜찮은데 참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가격이 좀 점점점 하는 거예요. 가격. 이 부가 조건이란 말에 뭐 가격, 결제 방식, 결제 조건 또는요 인도 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 즉 정리하면요, 이때는 바이어가 승낙을 의도하고 있지만 부가 조건을 제시한 청약 따라서 요거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하실게요. 셀러에 이렇게 바이어가 반대 청약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셀러의 원래 청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돼요. 소멸. 사라지고요. 뭐만 남아요? 바이어가 승낙을 의도를 하면서 부가 조건을 제시한 청약이 남게 됩니다. 소멸되고요. 바이어의 의견이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어가 역제안을 한 거예요. 다 좋으니까 깎아달라 이거예요. 바이어에게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역제안이에요. 역제안.
아, 이거 가격 깎아주시면 제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격만 깎아주시면 제가 거래할게요. 역제한을 하는 겁니다. 역제한. 그래서 반대 청약. 반대란 말이 한자로 역이죠. 역. 반대란 말. 역주행. 반대로 주행하는 걸 역주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대 청약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수시로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거 물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이에요. 물론 내용의 변화는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한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반대 청약이란 셀러의 청약에 대해 바이어가 다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라고 승낙은 의도를 하고 하지만 부가 조건, 다 좋은데 이것만 좀 이라고 하는 부가 조건을 제시한 청약입니다. 이러한 바이어의 청약은 이로 인해서 셀러가 원래 의도했던 청약은 사라지게 되고 바이어가 역으로 제안한 것이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이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셀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셀러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 조건이란 뭐 가격, 결제 조건, 인도 조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2쪽 하단에 반대 청약 보셨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별표할게요. 네 번째. 이것도 별표 3개 미리 찍고 갈게요. 교재로는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 4번에 조건부 청약 컨디셔널 오퍼라고 해서 컨디셔널 오퍼인데 요거는 먼저 정의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건부 청약. 조건부 청약이라고 해서 요거는 먼저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조건부 청약. 이거 우리 조건부란 말이에요. 조건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조건이 충족시 제시된 조건 충족시 계약 성립이에요. 제시된 조건이 충족시. 이 제시된 조건이라고 해서 해당 조건에 따라서 약 한 5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의 종류라고 한다는 거는 조건이 몇 가지라는 거예요? 네, 5가지라는 거예요. 5가지. 첫 번째부터 볼게요. 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나를 해볼까요?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 자, 여러분, 조건부 청약이란 반품 허용 조건부. 네. 만 쓸게요. 반품 허용 조건부. 반품 허용 조건부. 반품 허용이 포인트죠.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 뒤에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으니까 안 쓸게요. 그러니까 청약의 조건이 뭐가 걸린 거예요? 만약에 판매자분께서 반품을 허용하신다면 제가 이 청약을 승낙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이 허용되는 거에 한해서만 청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희 반품 허용 안 되는데요. 그냥 재고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청약은, 조건은, 계약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점검 매매 조건부. 점검 매매 조건부. 어떤 조건이 달린 거예요? 반드시 물품을 혹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점검을 하고 그 점검으로 문제가 없어야지만 사전에 물건에 대한 테스트 같은 걸 미리 해서 어떤 기준치에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청약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점검 매매 조건부. 좋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건데 주로 점검이라는 건 유관이 아니라 어떤 뭐 실험이나 테스트 같은 걸 해서 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볼게요. 원래 우리 시험은 이 자체의 내용을 나오기보다는 종류를 물어봅니다. 최종 확인 조건부. 최종 확인 조건부. 네. 요건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요거는 써야 될 거를. 최종 확인 키워드를. 네.
최종 확인을 키웠다, 이걸.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라고 있죠.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인데,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셀러가 바이어한테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합니다. 근데 바이어가 파란색으로 할까요? 바이어가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여기다 좀 끝에 쓸게요. 청약 더하기 청약 플러스 승낙은 뭘까요? 계약의 성립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청약을 셀러가 했고 그에 따라 바이어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럼 셀러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승낙에 대해서 최종 확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이어의 승낙만 요거 정리. 키워드 정리. 바이어의 승낙이 최종 승낙이에요? 최종 승낙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어의 승낙이 최종 승낙이 아님. 무슨 얘기냐면은 제 아무리 바이어가 승낙을 하더라도 그 바이어를 한 번 더 셀러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셀러의 최종 확인이 계약의 성립을 최종 확인이 계약의 성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의 성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은 셀러가 많은 사람에게 청약을 날리고 그 중에서 승낙한 사람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한 번 더 최종 확인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Final Confirmation이라고 하는데 아직 뭐 영어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영어는요. 네. 그렇게 해서 내용도 점검해 주시고요.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재고 잔류 조건부라고 할게요. 재고 잔류 조건부. 조건이 걸리긴 걸렸어요. 조건이 걸리긴 걸렸는데 뭐가 있을 시에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재고가 잔류, 남아 있어야지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된다. 예. 재고가 남아 있을 시. 이건 정리할게요. 재고가 있을 시 계약 성립. 반대로 재고가 없으면요? 계약 성립 안 되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재고 잔류부 청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만큼 늦게 가면은 재고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늦게 가면 받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선착순 오퍼라고도 해요. 선착순 오퍼. 요거 이제 같은 말. 네. 선착순 오퍼. 그러니까 빨리 오는 사람은 다 재고를 확보 가능하기에 그렇게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재고 잔류부 청약은 선착순 오퍼랑 같은 말이라는 것만 해주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무확약 청약. 여러분, 확약이란 말은 뭐예요? 확실한 약속이란 뜻이에요. 확실한 약속이란 뜻이고요.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네, 그렇죠.
제품. 제품이라 쓰지 않을게요. 물품이라 쓸게요. 물품. 물품의 가격을 미확정. 그래서 가격 변동이 가격 변동이 있음을 조건으로 보내는 청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은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한 물품이라 언제든지 가격이 변하면은 그 변화된 가격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계약이 성립.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무화계약 청약. 여러분, 무화계약 청약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해서 시황 조건부 청약이라고도 좀 적어주세요. 시황 조건부 청약. 시황 조건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유념해서 계약을 체결할 거라면은 받아들여 주세요. 무화계약 청약, 다른 말로 시황 조건부 청약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부 청약은요, 딱 깔끔하게 종류 물어봅니다. 물론 깊게 나오면은 안에 내용을 써놓고 이건 무슨 청약인가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영어에서도 나옵니다. 물론 영어에서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한글 먼저 충분히 습득한 이후에 영어를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재 기준으로 53쪽입니다. 53쪽입니다. 53쪽에 조건부 청약했죠? 요거 제가 정리했고요. 제목만 일단 정리했으니까 내용 한번 읽어만 보세요. 영어도 읽어만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셨고요. 지금 청약의 종류까지 보셨습니다. 청약의 종류까지 봐주셨고, 네. 여러분, 여기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라는 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만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셀러가 날린 청약은요, 단순히 어떤 의미예요? 바이어로부터 승낙을 의도해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셀러가 확인을 한다면 비로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재 기준으로 54페이지 보시면은 이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을요, 이렇게 할게요. 단순히 청약이 셀러가 거래를 확정짓기 위해 보낸 게 아니라 일단 바이어에게 승낙을 그러니까 바이어에게 승낙을 일단은 받아내고 승낙을 받아내고 그 받아낸 승낙을 최종 확인한다는 목적이 있기에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이렇게 부릅니다. 청약의 유인. 또는요, 청약의 유혹이라고 불러요. 청약의 유혹. 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 청약의 유인 또는 청약의 유혹이라는 게 교재 54페이지 상단에 있죠.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같은 맥락이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은 특정인에게 하는 거예요? 불특정인에게 하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가져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54페이지에 이제 청약의 효력 발생과 소멸,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승낙까지 이어서 한 번에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